안녕하십니까. 랜선 오디오 전시관의 장현정입니다. 더불어 이 영상은 오디오 작가 협동조합에서 제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제금동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3D 공간을 차지하는 조형물이잖아요. 그런데 회화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문득 떠오른 요즘에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림 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호. 기대가 되시나요? 굉장히 핫합니다. 얼마나 뜨겁길래. 네. 요즘에 내셔널 갤러리,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 박물관인데 네. 그곳에서 대단한 세계적인 명작들을 가지고 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오. 예, 그 중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작품이 바로 후면에 배경으로 깔아놓은 이 작품, 뭐지?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되게 작품 명 들었을 때 느낌 얘기해도 되나요? 어떤 그 그림에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 소년의 손가락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손가락. 그다음에 이 손가락이 도마뱀에게 물린 그 자국이 보일 것 같고요. 자국이, 네. 그리고 도마뱀은 흐릿하게 나올 것 같고요. 흐릿하게. 네, 네. 뭐 그냥 그 정도의 일단 단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창훈 아나운서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갑자기요? 네. 네. 사실 이 그림은요, 한 18, 19, 20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미청년, 미소년이 도마뱀한테 중지를 물렸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는 그 순간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담겨 있겠네요. 역시 네. 예리하십니다. 다행이다.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그림인데요. 네네. 이 작품 누가 그렸는가? 미켈란젤로입니다. 진짜요? 몰랐어요.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게 되나요? 전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저로 이제 뭐 미술사에서 그 중요한 작가, 화가, 작가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떠한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어떤 가수라고 하면 약간 귀에 음악이 싹 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그림을 그동안에 뭐 이런 회화나 뭐 전시를 통해서 작품을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계속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빈치, 미켈란젤로 뭐 이런 뭐 다양한 작가들의 이름을 대면 이 사람이 뭘 했더라? 이런 것들이 잘 안 떠올라요. 정확히 말해서. 네. 뒤죽박죽돼 있다라는 말씀. 네, 미알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네.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진심을 토로해 주셨는데 제가요? 빠밤 반전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전? 진지한 미술에 대한 소견 뒤에 네. 미켈란젤로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네? 미켈란젤로는 우리 이제 뭐 무슨 천지창조라든지 그렇죠, 다비드라든지 그렇죠. 대단한 네네. 작품들을 르네상스를 꽃피운 대단한 미술 작가 네, 그렇게 할 수 이렇게 있죠. 알고 있죠. 네네. 그런데 이 작가도 이름이 본명은 풀네임을 제가 발음이 어려워서 적어왔습니다. 네네.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카라바조, 메리타. 카라바조, 어떻게 카라바조. 들어본 것 같으시죠? 네네네. 미켈란젤로와 하필이면은 이름이 같은 바람에 자기의 고향인 카라바조를 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카라바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작가입니다. 내가 덜컥 걸렸네요. 정말. 성공! 나 편지! 자, 네. 카라바조가 그림은 사실 자세한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작가가 엄청나게 인생의 역곡과 반전의 반전, 고생과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어떤 사실을 갖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궁금하신가요? 단축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반전의 반전, 맞습니다. 굴곡질 인생이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이 카라바조가 태어난
살았다고 하는 이 고향이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굉장히 네.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답지만 굉장히 작고 현재도 인구 한 16,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산골 소년이었던 거죠. 산골 마을이네요. 네.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팍팍했네요. 맞아요. 그런데 카라바조가 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덜컥 전염병으로 야. 유명을 달리 저런. 하고 맙니다. 이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 14세기에서 17세기 요 사이에 벌어진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간 전염병 뭘까요? 흑사병이요. 정답! 네, 맞아요.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유럽 전역을 떠돌면서 그 당시에 인구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인구를 줄였다고 하잖아요. 대재앙이죠. 네, 그 중에 피해자가 바로 카라바조도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근데 이 카라바조가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웠겠어요. 어깨가 엄청 무겁겠네요. 밑으로 2명의 남동생과 1명의 여동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화가의 도제로 들어가는데 도제라는 거는 그 선생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림을 배우고 이런저런 심부름도 하고 이러는 그렇죠. 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좀 그림에 대한 실력을 키워가게 됐고 어느 순간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그래서 카라바조는 로마로 향하는 것을 결심하고 21살 때 무작정 상경을 한 거죠. 그런데 21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로마에 왔을 때 제대로 자리 잡고 일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렵게 어딘가에 화가로 등단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좀 이 사람이 굉장히 성향이 좀 반항적이고 이랬나 봐요. 아무래도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공포, 전염병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이 박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향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흔히 말하는 반골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이 사람 제가 그 초상화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자화상. 근데 오. 어떻게 생겼냐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얼굴 턱선이나 이런 것은 좀 V자로 갸름한 얼굴형인데요. 네. 눈썹이 그러고 보니까 이창훈 아나운서 눈썹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해요? 네, 이 오케이. 사람이 갈색에 좀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 머리카락이 곱슬머리고요. 눈꺼풀이 좀 얇아서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눈 형태인데 눈 밑에 왼쪽 눈 밑에 상처가 있어요. 어디서 싸우다 얻어 맞은 거지. 그러니까 맨날 시비 걸었겠죠. 누군가 걸거나 했겠죠. 그런데다 이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눈썹인데 네. 보통 이창훈 아나운서는 그래도 눈꼬리 끝에서 딱 선이 눈썹이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지나서 눈꼬리 끝을 지나서 관자놀이 부분까지 이 숫건댕이 우와. 눈썹이 거기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야, 나 센 형이야 이런 느낌인데요. 예, 거기다가 오. 입술은 또 예뻐요. 얇고 예쁜데 위아래로 수염. 예, 수염이 덥수룩하진 않고 그래도 좀 정돈된 수염이기는 한데 요것 때문에 거칠고 반항적인 인상이 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후 일대기와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 얘기할 때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인상인가? 요런 좀 생각이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은 미술사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콘텐츠 장르를 개발한 대단한 미술가이긴 한데 엄청난 그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누가요? 폭행에 음주에 뭐 명예훼손도 하고요. 그래서 뭐 경찰서 감옥을 그냥 자주 드나들었고 그러다 결국 이런 범죄들이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면 최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될까요? 살인이죠. 맞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가 쫓겨요? 야. 네, 결국 비명행사. 그런 비극적인 처참한 삶의 끝을 객사를 하는 그것도 젊은 39살의 나이에
야. 이런 굉장히 대단하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간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카라바조. 아, 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발음이 어렵고 긴 이름이니까 우리는 그냥 카라바조로 기억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카라바조. 자, 그럼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 과연 그림 내용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시죠? 네. 네. 이 그림은요, 딱 절반으로 위아래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소년의 어여쁜 미소년의 모습, 그리고 그 밑에는 정물화라고 볼 수 있는 과일과 투명한 유리 물 단지, 그리고 한 송이의 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 받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들어보고 싶네요. 네. 소년과 정물, 과일, 꽃,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요 그림 내용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림 내용은 소년이 도마뱀에게 손가락을 물려서 깜짝 놀라는 그 순간이 포착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아마 이 소년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과일, 포도가 탐스럽게 그려져 있거든요. 알알이 완전히 생동감이 이야. 정말 그냥 그림 속에다 손을 넣어서 꺼내서 먹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맛깔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있는 위치에서 이 소년이 봤다면 분명히 집어 먹고 싶었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손을 뻗는 순간 이 과일 속에 숨어있던 도마뱀이 덥석! 그거 물었네요. 예, 손가락을 물었는데 하필 자체심의 하겠습니다. 네, 중지를 물리고 말았죠. 제일 긴 손가락에 물었네요. 네. 네. 이게 중지라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삐 처리될 만한 그런 욕설을 할 때도 중지를 사용하고 그렇죠. 이게 그림에 표현되는 상징적인 의미로 남성의 거시기 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마뱀에게 물렸다라는 것은 이 알이 닦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미소년이 어쩌면 욕망에 휘둘리다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거나 결과가 안 좋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카라바조가 왜 위대한 그림이며 내셔널 갤러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림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느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제 공개돼서 실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카라바조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굉장히 디테일함이 살아있어요. 생동감이 넘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느낌. 이를테면 손가락을 물렸어요. 네. 물렸어요. 물렸는데 이 손이 물렸을 때 깜짝 놀란 것으로 근육이 놀라면서 빡 일어서죠. 수축, 그렇죠. 긴장. 이런 되겠죠. 네. 네. 그렇게 일어난 근육의 선까지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는, 바로 내 손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려졌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그림이 조금 뉘앙스가 에로는 아니고 약간 섹시한 느낌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 소년이 얼굴이 참 예뻐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카라바조가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을 직접 거울을 통해 비춰보면서 거기다 자기 얼굴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뭐 증거도 제시하는데 사실 저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갈색의 짙은 곱슬머리, 하얀 얼굴, 맑은 눈망울, 짙은 눈썹과 오똑한 콧날, 그리고 하고 놀라면서 살짝 벌어진 입술. 그런 데다가 더해서 아마 이 소년이 목선이 굉장히 넓게 파여진 옷을 입은 모양이에요. 하고 어깨를 움츠리면서 이 옷깃이 목선이 어깨 밑에까지 이렇게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얼굴에 그 해산 얼굴과 움츠린 어깨에서 빛나는 하얀 피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조금은 좀 섹시한 소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가나요? 네, 충분히 상상돼요. 지금. 네. 우와. 이렇게 했던 얘기 아니야? 야. 그렇습니다. 와. 그런가 하면은 이 카라바조의 그림, 이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에서 또 생동감은
빛의 사용이에요. 빛. 빛. 사실 이 방은 배경이 하나도 없고 뭐 촛불이 켜졌다거나 등잔불이 켜졌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확연하게 대치가 돼요. 오.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 우측 제일 하단에 물이 담겨 있는 장미 한 송이가 외롭게 꽂혀 있는 단지가 있는데요. 그 단지에 창문이 비쳐요. 네. 그 창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열린 틈으로 외부에서부터 빛이 방 안으로 흘러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방향이 바로 소년의 얼굴에 있는 좌측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서 대각선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 라인에 소년의 한쪽 측면 얼굴과 하얗게 드러난 어깨, 도마뱀에게 물린 손, 그리고 하얀 물이 담긴 단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오, 이해됐어요. 그 연결되는 선의 그 부분이 이해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네. 제가 설명을 참 찰떡같이 잘하는 것 같네요. 네네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닿는 부분은 환하고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 그렇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늘지고 음영해져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저는 이제 화면 해설이라고 영상 해설을 주로 많이 쓰는 작가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럴 때도 이 조명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끼쳤었거든요. 조명이 밝음, 어두움 이런 걸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간의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네, 심리적인 것으로도 마음의 그늘이 쌓이고 우울하고 뭐 이런 것은 어두운 조명을 써서 그 심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도를 대각선의 빛으로서 확실하게 관객이 어떤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을 보아야 하는지 시선을 딱 잡아주는 그런 친절하네요. 작품입니다. 네. 빛을 통해서 좀 더 그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뭔가 있었나 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요. 소년의 머리 오른쪽에서부터 대각선으로 흐르는 이 모습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요? 특이한 점이요? 네. 꽃을 달고 있어요. 귀에 꽃을 꽂은 소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귀에 꽃을 꽂았다. 뭔가 자신 예쁨을 상징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해서 좀 이상하네, 다르네 상징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선 이런 말이 있죠. 머리에 꽃 달면 그렇죠. 예. 머리 위에 손가락을 하나 올려서 뱅글뱅글 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는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어깨가 살짝 드러난 부분과 그 다음에 머리와 귀 뒤에다 꽂은 이 꽃 한 송이 때문에 한간에서는 카라바조가 혹시 동성연의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성소씨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근데 또 뭔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할 만한 증거는 사실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과일과 꽃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정물과 소년이라는 모델을 매칭해서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라는 것에서 뭔가 개척자의 의미로서 더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성소수자니 아니니 하는 것은 뭐 그 결론이 어떻든 그건 개인의 취향일 뿐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호사가들인데 그런 거 재밌어 하니까요.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좀 네. 사실 궁금하긴 한데 자료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대략에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을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희가 백제금동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내레이션을 입히고 음악을 깔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의 내용을 전달드리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미켈란젤로 하면 아까 그냥 철이 가형 미켈란젤로 하면 다들 그 미켈란젤로 생각할 텐데 제 얘기를 통해서 땡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그게 음성으로만 설명됐다면 네. 다른 미켈란젤구나 이렇게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반전 있는 지점들을 그냥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작품들을 좀 볼 수 있을지를 네. 조금 더 잘 가이드하는 것 같고요. 네. 리액션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굴절 또는 포인트마다 조금 더 잘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을 수 있는 지점들이 아주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점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 작품을 딱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가장 다가왔던 지점들은 이 가운데 손가락을 물렸을 때 그 표정 그리고 어깨 늘어짐 그 다음에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지점들은 욕심이라는 욕심. 측면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욕심이 과한 욕심 그리고 어깨 늘어짐 그리고 잘생긴 그런 또 미소년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어떻게 보면 좀 이 손의 모습과 어깨의 모습과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네. 좀 재밌게 대비되게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점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 이름 길고 어려우니까 카라바조 작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 작품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에 대해서 이창훈 아나운서와 함께 재미나게 이야기를 꾸며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상한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감상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문화 콘텐츠에 관련해서 오디오 해설 서비스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었다거나 또는 뭔가 미흡해서 부족하게 느껴졌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고발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장 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허. 네, 랜선 오디오 전시관 오디오 작가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자 관장 장현정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분은 네, 이채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랜선 오디오 전시관 오디오 작가 협동조합 유튜브 채널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좆댓구알. 네, 고맙습니다.